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전한 남자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도사를 만나다가 벌써 3화까지 왔습니다. 네, 박수 감사드리고요. 더 기쁜 소식은 4화, 5화까지 다른 도사님들의 출연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계속 해볼 테니까 올해 안에 제가 구독자 5,000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요즘 지도사 공부를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 그 중에 본인은 비전공자의 무경력자인데 이 시험을 도전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도사 시험이 비전공자나 무경력자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1차 시험부터 가볍게 도전해 보시라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산업안전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분들께 솔직하고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100% 비전공자, 무경력자로 공부를 시작해서 9개월 만에 지도사를 합격한 도사님을 모셨습니다. 이 도사님은 문과 출신의 군인 신분으로 오랫동안 일하셨고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도 전혀 없는 채로 시험을 합격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 연결하기 전에 죄송하지만 10초만 짧게 홍보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제작하고 판매해오던 전자책인 지도사 2차 교재가 얼마 전 업데이트를 마쳤습니다. 2024년 지도사 기술사 기출문제 풀이 법령 최신화를 모두 거치고 홈페이지에서 판매 중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이제 진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남 아, 예. 선배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잘 계시죠? 잘 있습니다. 자, 네네. 우리 이상정 네네. 지도사님이시죠? 네네. 네, 도사님이라고 제가 앞으로 부를 거고요. 아유, 네네. 황송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도사를 만나다 3회, 3편에 출연을 네. 해주셨는데, 네네. 간단하게 이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7세 남자고요.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모 공기업 비상계획관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비상계획관 좀 생소하시죠? 네네네. 비상계획관을 이렇게 뭐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직업군인들을 상대로 제대한 사람을 뽑아서 공기업이나 아니면 방위산업체 이런 그 업체에 채용을 하고 있고요. 재난 상황 같은 게 생기는 걸 포함해서 국가 비상사태가 생기면 재직 중인 그런 네네. 그 중요한 국가 기업들이 이상 없이 대비가 음, 가능하도록 매뉴얼도 작성해 놓고요. 임직원 훈련도 시켜 놓고 연습 등을 통해서 준비하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말씀해 주셨고요. 네네네. 그 지도사를 올해 합격하셨는데, 네네. 먼저 이제 지도사 관련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우리 도사님이 대학에서 전공한 전공이랑 지도사 취득 전에 하신 일들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일단 그 대학을 저는 이제 특수대학 그 사관학교를 나왔고요. 그 네네. 사관학교에서 학부는 영어 영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음, 직장 생활, 그 소위 그 군 생활하면서 대학원은 정치학을 전공을 했고요. 사관학교 졸업한 다음에는 그 장교로 인간에서 약 30년간 군 생활을 하고 2017년도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제 소개 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에 비상계획관에 합격을 해서 현재 6년째 비상대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사실 지도사랑은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지금까지 하셨어요. 맞죠? 네네. 군인으로 이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네. 그리고 지금도 비상계획관. 사실 요거는 이제 산업 안전이랑은 관련은 없는 업무입니다. 맞죠? 네네. 그래서 산업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지금까지 해 보신 적이 없는 거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산업안전, 건설 이쪽은 한 네.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공도 들어보니까 사관학교를 나오셨고, 뭐 네네. 영어 영문, 맞습니다. 정치학을 전공하셔서 산업 안전과는 전혀 이제 관련 없는 이제 일들만 해 네. 오셨어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그 지도사를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시고 계셨던 자격증이 있나요? 그 30년 그 제대할 때까지 네. 자격증을 딸 여유나 아니면 필요성 같은 것을 느끼지를 못해 음. 가지고요. 1 년에 한 번씩 전국 각지를 계속 보임지를 옮겨 다니다 보니까 아. 자격증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한국사 자격증 1 급이 있고요. 음.
그다음에 저희 회사가 주택 관리하는 공기업입니다. 네네네. 그 회사 방침에 따라서 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한 게 음. 있습니다. 본인 업무랑 관련된 자격증 외에는 사실 자격증을 엄청 뭐 따시거나 공부를 하시거나 이런 건 네네. 아니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좀 이제 제가 좀 신기한 거는, 그러니까 좀 네, 궁금한 거는 네, 지도사를 어떻게 아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의 삶을 좀 예를 들어보면 네, 저는 이제 근로감독관이 첫 직장이었으니까, 네네, 노동부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산업안전지도사를 알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됐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 도사님 인생을 제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좀 들어보면 그 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알게 네네. 되셨는지. 상당히 단순한데요. 근데 저하고 30년 이상 군 생활 같이 하셨던 선배님이 비상계획관 시험에 먼저 합격을 하시고 충청도 쪽의 모 공기업 비상계획관으로 재직을 하셨더랬어요. 네네네. 근데 그분이 이제 저를 비상계획관으로 인도를 해 주셔 가지고 음. 저도 이제 그분 전철을 그대로 밟는 거죠. 30년간 군 생활도 했고 비상계획관이라는 그 어려운 시험도 도전을 해서 합격을 했고 네네. 근데 선배님이다 보니까 저보다 빨리 퇴직을 하셨어요. 예. 그 뭐 정기적으로 안부를 이렇게 여쭙다 보니까 또 퇴직하시고 제 3의 인생으로 산업안전 지도사에 합격을 하셔서 음. 금년 8월에 개업을 하셨어요, 경기도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단순하게 '선배님 가는 길은 난 그대로 따라간다.' 음. 왜 제 인생의 멘토가 선배님이니까 네네. '저도 산업안전 지도사 하고 싶어요.' 음. 이렇게 인제 말씀을 드리고 그게 작년 9월 정도에 인제 제가 선배님 근황을 알고 네네. 인제 그때부터 인제 막 졸랐죠. 그 어떻게 음. 하면 되냐고 그렇게 네네. 소개를 받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 사실 생각보다 엄청 단순하네요. 어떤 그 네네. 멘토가 계셔 가지고, 단순합니다. 네네, 멘토가 네네. 계셔서 네. 그분이 이제 하시는 길을 인제 그냥 따라서 전철을 밟아 네. 가지고 그냥 고민 없이 시작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아, 우리 또 조사님한테 궁금한 건, 네. 사실 비전공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한테. 예예. 어떤 산업안전 분야에 전혀 경력이 없고 경험이 없고 그리고 네네. 전공도 전혀 아니다, 문과 네. 출신이다, 뭐 이런 네.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이제 사실 상관은 없다고 해요, 그 네. 전공이나 경험이. 근데 물론 전공이 일치하고 경험이 많으면 유리한 건 맞을 거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아예 경험이 없던 상태에서 시험을 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네. 도사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천천히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여쭤볼 건데, 네네. 일단 지도사 1차 시험부터 공부를 좀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실래요? 예예. 일단 그 선배님께서 저한테 좀 확신을 주셨고요. 아, 아까 그 그 멘토분이. 네네. 네네네. 비상계획관 시험 합격할 사람이면 산업안전지도사 비전공이라도 합격할 수 있다. 음. 본인도 비전공자다. 이렇게 자신을 좀 심어 주셨고요. 1 차부터 쪼끔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그 서울에 있는 모 학원 네네. 선배님이 다녔던 그 학원을 음. 소개받고 네. 동영상 인강하고 학원 교재 가지고 인제 공부를 시작했고요. 네네네. 그 공부 막 시작하다 보니깐 학원 원장님이 강의하시면서 1 차, 2 차, 3 차까지는 긴 레이스인데 네. 구체적으로 점수도 정해 주셨어요. 1 과목은 80 점, 2 과목은 70점 이상, 3 과목은 50점 이상 하면 평균 66.7 점이니까 "이거 이상만 맞으면 된다." 하고 음. 처음에 인제 정리를 해 주시고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차 시험 전략은 아예 "66점 이상만 맞자." 이렇게 하면서 쪼끔 그 부담을 덜 가지고 가벼운 음.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네네. 사실 제가 3 과목을 44 점을 음.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1차 시험 때 3 과목에서 떨어질 뻔한 음.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운 좋게 이렇게 헤쳐나왔고요. 네. 힘을 너무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페이스를 서서히 유지하려고 그랬는데 3 과목만큼은 네. '쪼끔 더 힘을 썼어야 된다.' 하고 지금 음. 시험이 지나고 나서 제가 네네.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다시 공부를 하신다면 3 과목에 쪼끔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아. 네네.
음. 그때는 네. 제가 너무 몰라가지고 네네. 그냥 상과목 학원 제가 다녔던 그 특정 학원의 특정 교재만 네네. 100% 외우면 이제 다 되는지 알았는데 음. 실제는 그렇지 않았던 게 상과목이라는 거를 이 자리에서 제가 좀 명확히 밝히고 싶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좀 실질적으로 좀 궁금한 게 네, 사실 이건 이제 솔직하게 저희끼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네, 미리 좀 얘기를 저희가 나눴죠, 요거 시작하기 전에. 네네, 근데 이제 저랑 우리 도사님이랑 공부 방식이 사실은 좀 달라요. 네네, 저는 기출 문제 파고 도사님은 약간 이론을 위주로 하는 공부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1차 공부를 그러면 이론 위주로 좀 공부를 하셨나요? 이론 위주가 정확히 맞고요. 네네네. 대신에 이제 저는 저만의 독특한 방법이 있는 게 1차 시험 때 인강은 2회독만 했습니다. 그것도 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네네. 한 20일 만에 끝내버렸고요. 음. 그 20일 동안 세 과목에 대한 이해를 다 했다는 거죠. 네네. 이해를 한 다음에는 제가 바로 제 자신한테 네. 제가 강사가 돼서 강의를 하면서 음. 휴대폰으로 이렇게 녹음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녹음을 한 거를 요약을 해보면 동영상에서 강사님이 강의한 것보다 한 5분의 1 수준으로 음. 함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 공부 시간이 5분의 1로 줄일 수가 있고요. 음. 그게 이제 점점 숙달이 되면 1.5배속, 1.8배속, 2배속으로 이렇게 듣다 보면 네네. 2배속까지 가면 공부 시간이 이 학원 인강 듣는 시간보다 10배를 줄일 수가 있죠. 음. 그러니까 그 세이브된 시간이 무한 반복으로 이렇게 암기가 되는 음. 그런 그 저만의 독특한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좀 하자면 네. 본인이 이제 일단 인강으로 개념을 정리한 뒤에 좀 네네. 중요한 내용을 네네. 함축해 가지고 네. 본인이 녹음을 하셔 가지고 예. 고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셨다는 예. 거네요. 무한 반복으로.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네네.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기출 문제를 푼다는 게 그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계속 보면서 암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어 네네네네. 주요한 포인트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네. 방식은 쪼끔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음. 예. 자 사실 1 차는 그 우리 네. 도사님 말처럼 저는 누구나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네네. 전공이 어떻고 경험이 어떻고 뭐 지식이 어떻고. 네. 근데 2 차는 쪼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어 여기서부터는 전공자라든지 경험자가 유리한 형태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어 동의하시나요, 도사님? 예. 네. 동의합니다. 그 혹시 그러면 이제 아예 이제 비전공자의 입장에서 요걸 네. 어떻게 좀 공부를 하셨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2 차가 아마 제가 합격까지 넘어오는데 가장 큰 관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왜 그러냐면 비전공자라는 그런 그 핸디캡도 있고요. 네. 직전 연도 2023 년도 건설 2차 시험 합격률이 6%로 기억을 하고 음. 있습니다. 네네. 결국 100 명이 2차 시험을 쳐서 6 명만 합격을 했다는 그 수치가 너무나 공포스럽더라고요. 음. 그런 상태로 인제 2차 시험을 시작을 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인제 시작과 동시에 거푸집 동발이 뭐 비계, 달비계, 달대비계 막 이런 얘기가 음. 나오니까 네네. 그야말로 막 멘붕 직전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용어 나올 때마다 인제 제가 학원 교재에도 이렇게 그림은 있지만 충분치는 않았고요. 네네. 그 네이버에 그 방금 말씀드린 그런 용어를 치고 이미지를 음. 봤어요. 네네. 이미지를 보면서 인제 끊임없이 그 이미지를 눈에 넣으려고 그랬고요. 공부만 계속 할 수 없어서 제가 정기적으로 하루에 1 시간 정도는 운동을 겸해서 산책을 나갔거든요. 네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평소에 안 보이던 건설 현장이 우리 주변에 무지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엄청 많습니다. 네네. 네네. 그래서 인제 가면서 걸음을 멈추고 음. 사진을 찍었죠. '아 네네. 이게 동발이구나. 아 이게 아. 작업 발판이구나. 음. 포크레인 앞에 크램셀은 이렇게 생겼구나.' 음. 그다음에 또 무슨 다리 교량 공사하는 현장에 네네. 안정액 이렇게 발라 놓은 게 있더라고요. 음. 그런 것도 보고 뭐 제 눈에 머리에 또 제 카메라에 담다 보니까 네. 어떤 그 백지 상태, 건설 문외한 비전공자 머리가 완전 백지였는데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어, 제가 서두에 57세라 그랬는데 적지 않은 나이에 이 세상에서 처음 아는 지식들이 머리에 들어오니까 네네. 너무너무 즐거워 가지고 어, 그 즐거운 마음으로 인제 시작을 음, 하게 됐지만 여전히 인제 비전공자가 가지고 있는 그 핸디캡이 있어 가지고 네네. 2차 시험 때는 제 나름대로 인제 전략을 2차 시험은 산업안전 지도사 합격을 위한 내 인생 일대의 가장 위험한 비상사태다. 네네. 1번 비상사태다. 네. 2번 그럼 이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뭐냐? 잘 써야 된다. 음, 약수량하고 논수량이니까 쓰기 연습에 집중해야 된다. 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쓰고 싶은 것을 무조건 외워야 된다. 네네. 이 세 개의 인제 포커스를 가지고 네. 2달 동안 레이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지금 비상계획관으로 일하고 네. 네. 계시니까 그걸 이제 네네. 그 공부에 적용을 시키신 거네요. 네네네. 어, 그렇습니다. 비상사태라고 가정을 하시고. 네. 네네. 그러면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준비를 바로 하셨나요? 1차 시험 보고 난 다음 날 하루 쉬고 네.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 70일 가량 되는데, 네, 맞죠? 그렇습니다. 그 네네. 기간을 이제 집중해서 공부를 하셨고, 네네. 들어보니까 이제 학원 교재나 이런 걸로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네. 모르는 내용은 일단 기본적인 거는 서치를 하셨다는 거죠, 인터넷으로. 네네. 그래서 네. 눈으로 좀 익히고. 근데 네. 이제 그걸로도 조금 모자라서 이제 산책을 하실 때 네. 현장을 눈에 이제 사실 맞아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이 업무를 안 해봤을 때는 공사 현장이 네네.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우리나라에. 네. 근데 몇 걸음만 가면 공사 현장이고 저기 네. 멀리 보면 타워 크레인 있고 네네. 항상 그렇더라고요. 네. 낙하물 방지망, 추락 방지망, 각도 뭐 이런 게 다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공부를 그래서 하면서 보니까. 그걸 이제 사실은 거의 이제 실무 종사자처럼 현장 가서 공부를 하신 거네요. 네네. 물론 뭐 일을 하신 건 아니지만. 네네. 그래서 실무 종사자들이 제가 막 사진 찍고 하니까 네네. 오해도 하시고 그래서 아, 제가 산업안전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이라서 네네. 찍습니다 하고 인제 양해도 구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랬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이제 누가 감독관이 온 줄 알고 놀랄 네네네. 수도 있겠네요, 그 사람들이.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되셨나 보네요. 많이 됐고요. 네네. 아까 제가 쓰기 연습 집중했고 특히 인제 논술에 인제 핵심 포커스를 뒀거든요. 네네. 근데 그 문제에 네. 제가 그때 막 찍었던 굴삭기 네네. 관련된 안전 대책 음, 그걸 쓰는데 그 생생하게 그 용어가 다 네.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런 걸 잘 적으실 수 있었다는 거네요. 네네네. 음. 그래서 2 차는 한 몇 점 정도 받으셨죠? 2 차가 66.33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준수한 점수를 받으셨고 맞죠? 겨우 턱걸이했습니다. 저도 뭐 네. 항상 턱걸이라서. 네. 근데 항상 턱걸이가 저는 최고의 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네. 그래서 뭐 엄청 낮은 점수도 아니고 66점 딱 적당한 점수로 합격하신 것 같고 그러면 네네. 인제 사실 지도사 3 차가 또 고비예요, 마지막. 네. 맞죠? 근데 한 번에 또 붙어내셨어요. 예. 3 차는 또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예예. 3차 때도 또 인제 새로운 전략을 또 구상을 했죠. 네네. 3 차는 인제 말하기다. 그래서 말하는 연습에 집중해야 된다. 음. 그러려면 암기가 확실하게 돼 있어야 일목요연하게 말을 할 수 있다. 음. 그러려면 자기 노트 만드는 거 음. 그게 핵심이다. 요렇게 인제 세 가지로 네. 또 전략을 짰었어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인제 3 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3 차는 2차 시험 합격 결과를 확인하시고 하셨나요? 3차 2 공부는? 차 때 제가 논술 3 개를 다 아는 문제가 나와서 너무나 자신 아. 있고 기분 있게 썼기 때문에 네네. '이 차는 합격했을 것이다.'라는 그 음. 기대치를 가지고 음. 그다음 날부터 바로 3 차를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2달 정도 공부를 하신 거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제 하신 말씀들을 보면 어떤 네. 전략을 세워서 말하기 방식으로 이제 네. 전략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그걸 네네. 어떻게 실질적으로 실천을 하셨을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실래요? 말을 하려면 네네. 그 전 단계가 그 암기가 돼 있어야 그 네네. 많은 내용이 술술술술 나오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노트 작성이 음, 필수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걸 이제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1단계 이제 자기만의 노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네. 처음에는 학원 원장님께서 손으로 이렇게 써서 그림까지 그리는 게 좋다고 엄청나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제가 그 방법을 써보니까 제 공부 방법하고 안 맞아요. 음, 저는 이제 무한 반복해서 암기하는 스타일이고 음, 그 무한 반복을 할 때는 제 신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 동원을 해요. 네네. 예를 들면 제가 저한테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일단 입으로 뭔가가 이렇게 감각 기능이 제 입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제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제 귀로 듣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를 읽으니까 제 눈이 또 거기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이제 손으로 쓰는 거죠. 음, 이제 이 네 개를 총동원해서 음, 이제 암기를 하는데 네.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타트가 자기 노트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 처음에 몇십 일 동안은 그 자기 노트를 못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갈팡질팡했었어요. 아, 왜 못 만드셨나요? 처음에는 학원 교재를 제 거화한다고 서론, 그다음에 본론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도 집어넣고 결론도 이렇게 집어넣고 했는데 네네. 뭔지 모르게 제게 안 되는 거예요. 아, 네네. 그러던 중에 저를 이 길로 인도해 주신 선배님께서 네네. 전화가 왔어요. 네. 충청도에 한번 오라고. 음, 본인이 작성했던 자기만의 노트를 줄 테니 그거를 음, 참고하라고 너무 고마운 전화가 와서 네네. 한달음에 제가 달려갔죠. 예, 예. 달려가서 이제 그 노트를 받아왔는데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5권이나 음,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5권을 전부 샅샅이 읽어보니까 네. 점점 버전이 업그레이드된 선배님도 처음에는 엉성하게 노트를 썼다가 음, 점점 양질의 내용이면서 내용도 함축이 되고 그림도 들어가면서 점점점 좋은 네네. 이런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던 내용이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 5권을 제가 주제별로 뽑아봤어요. 음, 뽑아봤더니 200 문제 정도 음,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학원 교재하고 선배님이 뽑은 200 문제를 중복을 시켜 가지고 좋은 점만 이렇게 발췌해서 아, 제 노트로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음, 나중에 결국은 이제 저만의 노트를 만들게 된 거죠. 음, 그 기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어, 거의 한 달? 네네네.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게 그 2차 시험에 확신이 있으셔 가지고 네. 바로 준비를 하셔서 그 시간이 좀 확보되셨던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래서 인제 그걸로 3차 시험 1 까지 완성되고 나서 계속 반복하셨겠네요. 마찬가지로. 반복을 네. 하는데도 인제 몇 번 단계가 있었는데 네네. 그 한 200개 정도 되는 주제를 외우려니까 인제 저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네. 처음에는 인제 말하기 연습을 할 때 제 와이프가 인제 문제를 내면 그 200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답변을 음. 하는 그런 연습을 했는데 처음에는 인제 제가 그냥 원고를 보고 읽었어요. 아 네네. 이렇게 하면서 인제 암기를 해 나가다가 어느 한순간 7월 한 중순 정도 됐을 때는 네. 완전히 안 보고 하기 음. 이렇게 해서 시험이 있었던 8월 말까지는 안 보고 하면서 점점 암기 수준을 높여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음. 근데 무한 반복을 계속한 거에 그 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휴대폰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음. 끊임없이 녹음을 하고 녹음한 거를 2 배속으로 돌리고 또 쓰기 연습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외워지지 않는 거는 그 큰 제목, 대제목, 중제목만 써 놓고 네네. 계속 그 내용을 제가 손으로 써 가면서 어. 채워나가는 연습을 병행했어요. 음. 암기를 제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음. 뭐 그게 인제 비결이었던 것 같고요. 음. 제일 중요한 거는 와이프가 저를 테스트하면서 제가 못 외우는 거, 네네.
조금 이렇게 모의 면접관으로서 눈에 거슬리거나 감점 요인이 있는 거를 전부 다 체크를 해 줬어요, 아. 정자로. 네네네. 요거는 이런 게 좀 안 된다. 요거는 요게 좀 안 된다고 계속 그 체크를 해 주다 보니까 결국 인제 와이프하고 모의 면접 연습이 끝나고 나면 그걸 제가 봤잖아요. 네네. 받고 나면 거기에 표시가 다 돼 있으니까 몇 번 문제부터 내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음. 선별이 되거든요. 약점 같은 네네. 부분들이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3 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그 3차 시험장에 들어가셨어요. 네네. 그러면 어떤 질문을 좀 받으셨고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하나 예시를 들어 가지고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3차 시험장에 들어가서 결론적으로 3 문제만 질문을 받았고요. 네네. 추가 질문은 없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지붕 위 같은 네. 그런 데서 작업을 할 때 안전 대책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네네. 유감스럽게도 3차 제 서머리 노트에는 그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네. 없어서 면접관님께서 "지붕 위에서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위험 소요가 있는데." 하고 막 지붕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때 멘붕에 빠졌었어요. 아 네네. 그런데 질문을 받으니까 거의 그 반사적으로 답변이 나가는데 네네. 2차 때 제가 그걸 외웠었거든요. 아 네네. 그 2차 때 막 기억이 나면서 쭉 답변을 해서 1번 문제를 인제 해결을 하게 된 거예요. 그 2차 때 외우셨다는 게 법령에 있는 그 내용을 외우신 건가요? 아니면 본인만의 뭐 어떤 그 내용을 외우신 건가요? 그 기준 규칙이 있잖아요. 기준에 관한 규칙. 지붕 네네. 지붕 위에서 작업할 음. 때 안전 대책. 네네네. 그 2차 때 공부 끝내고 2달 동안 제가 보지도 않았던 음. 내용인데 그런데 그게 기억이 그 나더라고요. 엄청 다행이네요. 그래서 인제 제가 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확신이 네네. 있는 게 음. 어 그냥 누가 보더라도 저는 나이도 많고 머리가 특이한 사람도 아닌데 그게 기억이 나서 제가 보기에는 90% 정도 음.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 내용을 딱 답변하고 또 어떤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하셨나요? 그거는 특별히 제가 언급을 안 한 게 네네. 제가 3 문제 질문을 받았지만은 추가적인 답변을 거의 안 했습니다. 교과서 쪽으로만 탁 답변을 하고 네네. 끝낼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비전공자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비전공자가 마치 그 전공을 한 사람처럼 음. 현장의 문제점이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린다는 게 네네. 제 스스로한테 좀 죄송스러웠고요. 아. 예. 두 번째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추가 답변을 드리다가 네네. 면접관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 질문을 하실까 봐 음. 겁이 났었어요. 음. 그래서 저는 교과서에 나온 만큼만 하고 절대 부가적인 용어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도 음. 이제 그 면접을 몇 번 들어가 봐서 알지만 사실 네. 지도사 시험은 물어본 내용을 정확히 답변하면 합격하는 시험이라고 예.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간이 들려오긴 했었어요, 소식이. 네네. 네. 근데 도사님은 그냥 네. 면접관이 3 문제 물어본 거에 정확히 거의 답변을 하셨단 말씀이네요. 맞죠? 네네.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3 문제 중에 본인 생각하시기에는 한 몇 예. 퍼센트 정도 답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시험장에서 나오자마자 휴대폰을 돌려받은 다음에 와이프한테 세 문제 질문 받았는데 2.4개 대답했다 이렇게 음. 답변했었어요. 정확히. 네네. 그래서 몇 점 받아서 합격하셨죠? 3 차가 7.7점 받았습니다. 근데 점수를 잘 받으셨네요. 네. 그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모두 네네. 그 면접관님께서 요구하는 그런 항목들 네네. 빠짐이 없이 답변 드렸던 것 같아요, 음. 교과서 쪽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2.4 개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 100% 정확하진 않지만 네. 대략 한 80점 정도 나올 수 있는 답변은 다 했다. 요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점수가 가분하게 7.7점 나왔는데 네네. 저는 사실은 6.6점 정도 예상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예 쪼끔 더 잘 네. 점수를 잘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합격하셨고 1 네네. 차, 2차, 3 차를 한 번에 합격하셨어요. 맞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흔한 일은 아니고 저도 한 번에 합격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네. 비전공자가 많으실 거거든요, 우리 도사님처럼. 네네. 네. 비전공자 또는 무경력자. 네. 그러면 도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비전공자, 무경력자가 충분히 가능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결과가 이렇게 입증이 됐고요. 네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IQ도 아주 보통 이하고요. 사회 통념적으로 봤을 때 정년을 앞두고 있으니까 나이가 적은 사람도 아니고요. 네네. 그다음에 잡이 있다 보니까 네네. 공부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음. 아침에 눈 뜨면 매일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닌데 네. 제가 합격을 했으니까 음. 실제 이렇게 증명을 해 보인 것 같고요. 네네. 비전공자가 도리어 이제 유리한 점이 네. 1차, 2차, 3차를 모두 통과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한 번에 이렇게 학습했던 그 루틴이 네네. 끊기지 않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 장점도 있어요. 음. 또 나는 비전공자니까 겸손해야 되고 음. 교재나 강의를 100% 흡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자세, 네네.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비전공자들도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쪼끔 이제 도사님이 100% 이제 증명된 분이기 때문에 아마 요거 네네. 보시는 분들이 좀 납득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제 도사님을 한번 만나 뵀는데 네네. 그죠, 그때 이제 저한테 궁금한 게 좀 있으시다고 찾아오셨어요. 맞죠? 예. 뭐 어떻게 지금 회사를 계속 다니셔야 될지 아니면 뭐 개업을 해야 될지 뭐 연수를 들으실지 뭐 이런 걸 좀 고민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계획은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네. 앞으로 좀 계획이 어떻게 되실지를 한번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네. 그 완전하게 결정된 거는 아닌데요. 네네. 산업안전 지도사를 합격하고 우리 저 안남 선배님부터 해서 몇 분 이렇게 만나 뵈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시고요. 아, 직업에 대한. 무엇보 네네. 네네. 무엇보다 자신의 일을 자신의 역량 내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서 해 나가는 것이 직장인들하고 좀 틀리신 것 같아요. 네네. 또 제가 지금 공기업에 있다 보니까 내년부터 이제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거든요. 네네. 현실적인 그 문제네요. 맞죠? 네네. 그렇습니다. 임금도 많이 깎이고요. 네네. 임금 피크제 동안에 퇴직 준비, 그 음. 퇴직이 인제 또 다른 취업이나 창업이나 이런 거죠, 요즘에는. 네네. 요즘에 뭐 60 넘어서 퇴직해 가지고 쉬는 사람보다는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은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네네네. 그런 준비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사실 회사에서도 큰 그 존재감이 없습니다. 음. 뭐 이런 사정들을 제가 고려해 봤을 때 최대한 빨리 산업안전 지도사의 길로 네네. 이렇게 나가고 싶은 것이 현재 제 계획입니다. 음. 그러니까 개업을 목표로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취업, 개업 사이에서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아, 네네. 결국 인제 취업을 잠깐 하고 업무를 배운 다음에 개업을 하게 되는 음. 모습이다 보니까 최종 목적지가 개업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현재는 제가 취업을 안 하고 바로 개업을 해서 '고생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네. 물론 계획이다 보니까 또 이제 바뀔 수도 네네. 있고요. 네. 그럼 이제 또 연수도 들으셔야 되고 맞죠? 네네. 이제 마지막인데 네. 혹시 뭐 하고 싶은 말씀이나 좀 홍보하실 네. 내용이 있으신가요? 어차피 제가 선택한 길이 산업안전 길이고 네네. 이 길에 와서 보니까 저보다 몇 년 빨리 우리 저 안남님처럼 젊고 유능하신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네네. 이런 분들이 지금 산업안전 쪽에 또 산업지도사 쪽에 인제 진출을 하고 계시니까 '산업안전 지도 이 네. 미래가 굉장히 밝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청취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길에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제가 부끄럽지만은 한 번에 합격한 도전기를 네네. 어느 회사원의 산업안전 지도사 도전기라는 제목으로 크몽 등의 전자책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지난 9개월 동안 제가
공부해 왔던 것을 일자별로 쭉 일기식으로 정리해 놨거든요. 네. 핵심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작하면 합격합니다.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보다는 어떻게 공부하는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는 음, 메시지 그 두 개가 핵심 메시지입니다. 네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업안전 지도사는 워라밸이 보장되는 정말 훌륭한 직종이니까 많은 분들이 도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전자책을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네, 구매해서 봤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제 단기 취득 공략집이라고 이미 뭐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네네, 내용처럼 네, 우리 도사님이 그 공부 시작하면서 합격하시기까지 그 네, 내용들이 엄청 생생하게 잘 담겨져 있어요. 예. 그래 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이거 보시는 분들도 제가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한번 네. 가볍게 읽어 보시면 정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유, 안나님 황송합니다. 아이고, 너무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참 마지막 제가 한마디 네네. 아니요. 빠뜨렸는데 제가 지나온 1차, 2차, 3차 시험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게 1차 때 네네. 3과목 기업 음. 진단 및 지도 과목이었거든요. 네네네. 돌이켜 보니까 기업 진단 및 지도 과목에 대한 양질의 교재나 학습 콘텐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워낙 방대하니까. 음. 그래서 안남님께서 12월 중이신가요? 네네. 열정을 다해 가지고 발간할 예정이라고 제가 알거든요. 아. 혹시 맞나요? 그 강의가 이제 12월 네. 중에 저희 그 네. 노무사님이랑 저랑 네. 보건지도사님 같이 해 가지고 그 네. 강의를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네네. 오늘 또 좀 이제 엄청 길진 않았는데 네. 우리 도사님이랑 쭉 얘기를 해 봤어요. 네. 저도 이제 비전공자나 무경력자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좀 이 시험에 임해야 되는지를 조금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도움 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도사님 그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또 나중에 출연시켜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나님.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네. 항상 마무리는 깔끔하게 그냥 끝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